휴일 오후 송은재 TV 시작합니다. 어제와 오늘 정치권의 화두는 단연 이뇨한과 혁신위였습니다. 이뇨한 혁신위가 제대로 될 것이냐부터 시작을 해서 이뇨한 혁신위가 던진 두 가지 화두였습니다. 소위 제1호 혁신안이라고 볼 수 있는 대사면, 이준석과 홍준표를 징계해서 해제하겠다라고 하는 것, 이것에 대한 논란, 그 다음 또 하나는 이뇨한이 혁신 1호인 듯 아닌 듯 혁신위에서 결의한 내용도 아니고 자신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곧바로 밝힌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꼭 찍었습니다. 김기현과 주호영 같은 영남권의 스타 의원들, 다선 의원들입니다. 수도권 험지에 출마해야 한다. 이걸 놓고 이제 정치권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물론이고 민주당도 뒤집어졌습니다. 당장 이준석과 홍준표는 거부한다라고 하면서 거의 욕설에 가까운 험담,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또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 대사면 이게 혁신 1호안이 될 수가 있느냐. 또 김기현과 주호영에 대해서 다선 의원이라고 해서 서울 험지 출마를 요구하는 것은 무슨 근거냐. 언제나 영남권이 피를 흘려야 하느냐, 희생되어야 하느냐. 영남권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홀대할 수 있느냐, 이런 반발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겉으로는 이뇨한 혁신위가 핫바지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도 속으로는 긴장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이뇨한 혁신위가 성공할지 모른다. 이뇨한 혁신위가 방향을 제대로 잡은 것 같다. 민주당이 큰일 났다. 민주당이 이렇게 되면 새로운 전략을 세워야 한다. 이런 식으로 민주당은 속으로는 긴장하는 이런 모습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 전체적으로 민주당이 지금 속으로 초긴장하고 있는 이뇨한 혁신위가 성공할지 모른다라고 하는 이게 맞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제와 오늘 대사면과 이 수도권 험지 출마에 대해서 반응하는 사람들이 국민의힘 내부의 이 반응이 전혀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혀 엉뚱하거나 아니면 아직도 혁신위가 어떻게 갈지 모르고 총선을 앞두고 여권이 어떻게 움직일지를 모르는 자신의 개인의 정치적인 이익에만 매몰되어 있다. 또는 착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뇨한 혁신위가 굉장히 정치권에 파장을 일으켰고 이게 성공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왜 그럴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 말씀드린 대로 이뇨한 혁신위의 이 두 가지 안에 대해서 사실은 제1호 혁신안이 두 가지인 셈입니다. 하나는 혁신위에서 의결한 대사면이고 하나는 자신의 개인 의견이다라고 하면서 각종 인터뷰를 한 김기현의 서울 험지 출마론입니다. 이 두 가지 이 내용이 같이 나오면서 이게 혁신의 방향으로 괜찮은 방향이다. 또 굉장히 반향도 불러일으키는 점이었고 또 하나는 이 방향이 윤석열 대통령이 앞으로 내놓게 될 윤석열 대통령이 여권 전체를 향해서 이 정치 혁신 방향으로 내놓게 될 소위 윤석열의 승부수의 방향과 일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해당되는 사람들 또 국민의힘 의원들의 판단 착오에 힘을 입어서 더 이 증폭이 되면서 이뇨한 혁신위가 성공의 길을 가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부분입니다. 첫째, 이뇨한 부부터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뇨한이 혁신위원장으로서 혁신위원들이 1호안으로는 뭘 낼 것이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강서구청장 선거 패배 반성을 내야 된다. 민생을 내야 한다. 이 영남권 다선 의원들의 불출마라든지 서울 험지 출마 이게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이뇨한이 굉장히 혁신위원장의 고난이다라고 하면서 거의 강압하다시피 이 대사면을 제1호안으로 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사면은 1호안으로 내기에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고 했는데 곧바로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김기현 서울 출마론을 내세웠습니다. 이름을 꼭 거론을 해버렸습니다. 김기현, 주호영. 이렇게 되니까 1호안이 두 가지가 된 셈입니다. 사실상. 그 다음 하나는 혁신위 의결을 통했고 하나는 자신의 개인적인 언론 인터뷰를 통했습니다.
김기현과 주호영의 서울 험지 출마로는 빨리 결정이 되지 않을 것이다. 시간이 걸릴 것이고 여기에는 영남권 의원들이 집단 반발을 하게 될 것이다. 인요한은 그걸 계산했던 겁니다. 그래서 혁신위에서 의결을 하는 1호안은 최고위에서 거절할 수 없는, 거절해서는 안 되니까 거절하게 되면 혁신위는 뭐 유명무실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거절할 수 없는 대3연 이걸 1호안으로 내고 개인 의견으로 김기현 주호영의 서울 험지 출마론을 냈던 것입니다. 이게 폭발력이 어마어마했다라는 점입니다. 첫째, 이준석과 홍준표가 거부한다라고 하면서 뭐 이준석, 홍준표 할 수 있는 욕설에 가까운 말들,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이준석은 좀 애매한 태도입니다. 이준석이 애매한 이유는 이준석은 지금 당을 나가고 싶지 않은 겁니다. 나가더라도 무소속으로 출마해야 합니다. 그러면 대구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떨어지면 이준석은 끝납니다. 정치 생명은 끝이 납니다. 이준석이 내세울 수 있는 자산은 국민의힘의 당대표를 해봤다라는 것입니다. 이 자산을 포기하기 싫은 겁니다. 그런데 지금 나갈 수도 없고 안 나갈 수도 없고 혁신위에서 이렇게 하면 나가는 명분은 더 없어져 버리고 나가더라도 유승민과 또 손을 잡을 수는 없습니다. 이준석 독자적으로 해야 합니다. 신당은 어렵습니다. 무소속으로 가야 하는데 이런 식으로 되면 여기에서 인요한 혁신위를 너무 공격을 하면 대구 출마가 가능할 수 있겠느냐 무소속으로. 이 계산 속에서 이준석은 거부한다라고 하면서도 애매한 입장입니다. 홍준표는 완전히 패악질을 하고 나섰습니다. 너희끼리 총선 잘해봐라. 총선 끝나면 나는 다른 정치 세력과 다른 길을 모색하겠다. 나는 죄도 없는데 왜 징계를 해서 이렇게 또 모욕을 주느냐. 너희들이 무슨 뭐 사면 권한이 있단 말이냐. 대통령이나 사면 권한이 있지. 뭐 각종 깜도 안 되는 것들이 설친다. 뭐 거의 뭐 욕설에 가까운 이 쓰레기 말을 쏟아부었습니다. 아마 홍준표는 앞으로 두고두고 이번에 이 한 말에 책임을 지게 될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준석 홍준표가 여기에서 거부한 건 여권 분열을 의미합니다. 여권 분열. 앞으로 공천 국면 이제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내부에서 또는 보수 우파 쪽에서 국민의힘을 배신하고 여권을 분열시키고 이런 많은 사람들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 첫 스타트를 이준석, 홍준표, 유승민들이 끊고 있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그동안 굉장히 반발해왔던 많은 뭐 하태경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은 수위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지금 여권의 분열을 꾀하게 되면 이거 총선 패배를 노리는 사람들입니다. 총선 패배를 계산하는 사람들은 윤석열 정부가 총선에서 패하고 윤석열 정부가 실패해야 자신의 정치적 길이, 활로가 열린다라는 쪽으로 정치적 방향을 잡은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제1호로 이준석, 유승민, 홍준표가 나타난 겁니다. 이제 다른 사람들, 그 이외의 사람들은 굉장히 메시지가 조금씩 달라지게 될 겁니다. 이걸 스스로 자인해버린 겁니다. 홍준표는 자기 말대로 뭐 이런 욕설을 하고 난 다음에 속이 시원하다라고 했는데 속 시원하게 이제 정치적으로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뭐 민주당 쪽에 가서 이제는 뭔가 정치적 활로를 찾아야 하는 겁니다. 이준석은 지금 계속 뭉기적거리고 있는데 아마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오지도 못하고 지금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유승민은 더 초라해졌습니다. 지금 나가겠다고 마음을 굳혔는데 이준석이 같이 안 하겠다고 유승민과는 손절한 셈입니다. 이 세 사람이 이런 판단차고 이제 본색을 드러낸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 앞으로 계속 여권을 분열시키려고 하는 사람들, 지금부터는 총선 패배를 노리는 사람들입니다. 윤석열 정부 실패를 꿈꾸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그 부분이 선이 분명하게 갈라졌고요. 국민의힘에서도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특히 영남권에서 김기현이 만약에 서울 험지 출마를 하게 되면 그 다음은 누구냐? 주호영. 지금 영남권에는 4선, 5선 의원들이 수두룩합니다. 평소에도 총선을 앞두고 40%는 물갈이가 됩니다. 영남권에서는. 이번에는 60, 70%, 80%까지 물갈이가 되는 것은 어쩔 수 없지 않느냐라는 게 지금 공통된 의견입니다. 모두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인요한에 대해서 술자리에서나 할 만한 이야기를 뭐 근거도 없이 이야기한다 이러는데 김기현이 수도권 험지 출마 말은 이렇게 하지만 수도권 험지 출마
김기현 경쟁력이 없습니다. 주호영 마찬가지입니다. 영남권에 지금 5의원 중에 수도권에 출마해서 그래도 당선권에 들 수 있는 사람은 손꼽을 정도입니다. 불출마하라는 소리입니다. 이번에는 한판 쉬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인요한이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게 인요한이 이름까지 박아버렸습니다. 김기현, 주호영. 인요한의 의도가 읽히는 부분입니다. 개인 의견으로 인터뷰를 통해서 하지만 사실은 혁신 1호는 김기현의 불출마다라는 걸 분명하게 한 겁니다. 김기현은 이번 총선 국면에서 자신의 역할이 있으려면 그래도 당대표직을 유지하려면 내려놓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금 김기현, 주호영이 이제 이 대사면안은 내일 받겠다. 최고위원회의에서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수용하겠다라고 하면서 자신들의 거취에 대해서는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못 버팁니다. 영남권 의원들 지금 반발하는데 반발하는 의원들 모두 물갈이 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지금 이게 반발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윤석열 대통령의 가고자 하는 방향입니다. 많은 국민의힘의 당원들, 지지자들의 방향이 이겁니다. 영남권의 특히 5의원들, 근데 초재선도 많이 바뀌게 될 겁니다. 영남권의 의원들 7, 80%는 이번에 물갈이 된다는 걸 각오해야 합니다. 그동안 보여준 게 없습니다. 영남권부터 희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근거가 있다 없다 뭐 수치로 지지율을 이런 걸로 이야기될 문제가 아닙니다. 영남권에서는. 당 지지율보다 뭐 자신의 지지율이 높으니까 영남권이라도 살려줘야 한다. 그건 과거의 이야기입니다. 이번에는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대선 후보 당시에도 이재명에 지겠다라고 하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3번 정도 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후보 당시에 큰 가닥이 서면 큰 원칙을 훼손하지 않으면 거의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승부수를 그때마다 보여줬습니다. 이준석도 끌어안았고 뭐 할 수 있는 건 다 했습니다. 윤석열의 승부수가 연말까지 수도 없이 쏟아져 나오게 될 겁니다. 그 방향에 어긋나는 사람들은 희생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는 더 나아가서 선을 넘는 사람들, 이준석, 유승민, 홍준표 등은 이제 길을 달리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길을 찾아가는 것, 그게 민주당 쪽에서 뭔가 길을 찾는 것입니다. 그 길이 나올지는 뭐 자신들이 알아서 할 문제입니다. 이 부분을 분명하게 읽고 인요한이 묘하게 지금 이 혁신안 2가지를 던졌다. 거기에 지금 국민의힘은 전혀 엉뚱하게 반응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깊은 속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협의한 적도 없고 윤석열 대통령이 뭐 무슨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인요한의 이 첫 2가지 혁신안이 윤석열 대통령이 가고자 하는 방향과 맞아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김기현은 당장 내려놔야 합니다. 그래야 자신의 역할이 생깁니다. 이번 주에 이제 뭐 국민의힘에 인재영입위도 만들고 이 총선 기획단도 만들게 될 겁니다. 자신의 역할이 있으려면 자신이 모든 걸 내려놔야 합니다. 불출마입니다. 뭐 수도권에 지금 출마해서 무슨 뭐 희망이 있습니까? 경쟁력이 있습니까? 김기현이 자신의 불출마 선언을 해야 이런 김기현을 가지고 오늘 뭐 홍준표는 거의 깜도 안 되는 게 설친다라고 했는데 이런 홍준표나 이준석, 유승민에 대해서 김기현이 단호하게 맞설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자기 걸 내려놔야. 그리고 총선에서 자기 역할을 찾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 호흡을 같이 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당대표직을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권에는 지금 영남권에서 뭐 반발을 심하게 하고 있는데 여권은 이번에 불출마 선언을 하고 희생이 돼도 여당의 장점이죠. 많은 길들이 있습니다. 다시 정치를 재개할 수 있는 길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기회가. 민주당과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계산하지 못하면 정치권에서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게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 때문에 지금 인요한의 혁신위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보는 사람들이 민주당의 소위 반명들입니다. 민주당의 반명들은 인요한 혁신위가 성공할 것이다. 그래서 민주당이 아마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 이게 맞아 보입니다. 국민의힘 지금 많이 착각하고 있고요. 또
인요한이 순천 출신이고 5.18 묘역부터 참석을 하고 이 이태원 추모제에 개인 자격으로 참석을 하고 인요한이 이렇게 하는 태도에 대해서 보수 우파에서 우려하는 목소리 또 많은 비판들이 있습니다. 그건 조금 생각을 달리 해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혁신위, 이 혁신위가 지금 국민의힘 전권을 장악하고 있느냐? 아닙니다. 공관위도 생겨나게 될 것이고 많은 인재 영입이 많은 것들이 생겨나게 될 겁니다. 그 부분을 윤석열 대통령은 간략하게 차분한 변화라고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앞으로 수많은 승부수를 던지게 될 텐데 차분한 변화입니다. 큰 골격은 유지하되 다 바꾼다라는 것입니다. 혁신위가 뭡니까? 혁신위가 전체가 아니라면 여권 전체의 전략의 혁신위가 한 부분이라면 사실 혁신이 무엇이겠습니까? 개혁, 혁신, 정치권에서 매일 떠드는 말입니다. 혁신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기존에 잘 됐든 잘못됐든 기존의 것을 반대로 해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반대로 한번 해보고 거기에서 수용할 건 수용하고 반대로 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인요한의 역할은 기존의 국민의힘 여권 그 방향과 반대로 해보는 것입니다. 그걸 윤석열 대통령이 오케이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요한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이태원 추모제도 자기 개인 자격으로 간다. 내일 5.18 묘역을 오전에 참석을 하고 오후에는 또 현충원을 참배를 한다. 나름 균형은 잡는다. 그렇지만 뭔가 반대로 한번 해보자. 반대로 하는데 인요한이 정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여권 전체를 움직이는 큰 손은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모든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계산 아래에 있는 것이고 전략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그 방향이 맞다라고 하는 점에서 인요한 혁신위의 이 두 가지 안, 가장 대표적으로 김기현 서울 출마, 험지 출마, 김기현 불출마입니다. 이 두 가지 안은 받아들이지 않게 되면 그 사람은 정치권에서 아마 밀려나게 될 것이다. 이준석, 홍준표가 그 이야기를 합니다. 거부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참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윤리위에서 이준석, 홍준표에게 징계를 할 때도 이준석, 홍준표가 받아들여서 징계한 것 아닙니다. 잘못해서 징계한 겁니다. 거부 관계없습니다. 거부해도 사면해 줍니다. 홍준표, 이준석이 예뻐서 아닙니다. 통합을 위해서입니다. 이제 정리하는 것입니다. 이준석, 유승민, 홍준표 이번에 이 반응에서 분명하게 보였습니다. 여권의 분열을 바라는 사람들입니다. 총선 실패, 패배를 노리는 사람들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실패해야 자신들의 정치적 미래가 열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그 첫 출발입니다. 이 사람들부터 앞으로 계속 총선을 앞두고 이런 배신자들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국민의힘으로 보면 이 배신자들을 제압해 나가는 그런 과정들을 거치게 될 것이다. 총선, 윤석열 정부 성공 이어지면서 지금 이 반발하는 많은 사람들이 정치적으로는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이다. 전망이 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송원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